타인과 함께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의견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합의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회의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면요,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이 단도박과 회복을 결심하고 또 그 출발점에 서게 되면 당사자나 가족이나 그래도 살아볼 희망을 갖게 되고요. 삶의 의욕도 어느 정도 찾게 됩니다. 그럼에도 막상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좌절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도박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도박 중독자의 회복을 위해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회의가 있거든요. 막상 기대와는 달리 가족회의를 해보니까 서로 갈등만 키우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혹 가족회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족회의에 실패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회의를 위해서 모였는데 오고 가는 내용이 비난과 공격으로 흐르는 경우입니다. 사실 가족들은 억눌린 감정이 많거든요. 어쩌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 이미 많았는데 그동안 남몰래 억누르며 참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도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요, 그동안 억눌렸던 상처가 자극을 받으면서 터져나오기도 하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막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족은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조심하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비난과 원망, 공격의 표현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중 메시지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회의를 하고자 했던 취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자리가 영 불편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요,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회의에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가족들의 불안과 통제 욕구가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역시 가족들은 도박 문제라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매우 높은 상태거든요.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고자 하는 이른바 통제 욕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박 중독 당사자가 보이는 말 하나, 행동 하나, 작은 단서에 몹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질문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눈과 귀로 확인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묻고 확인하게 되면서 질문 폭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사자 입장이 어떻겠어요? 회의 시간이 마치 취조받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회의에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가족과 당사자의 기대치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요, 당사자의 현실에 비해서 가족들의 기대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어요.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너무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를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가정하시면 둘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주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독은요, 뇌 기능에 상당한 손상을 주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부상을 당하거나 어딜 다쳤다면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 저기가 아프고 힘들겠구나, 저런 기능이나 활동이 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뇌 기능의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잘 체감이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는 중독의 시간 동안 충동에 대한 조절력이라든가 감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과 관련된 뇌의 기능이 많이 손상되고 그런 마음의 근육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중독의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이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가족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약속이나 규칙을 무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을 무시하거나 위반해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현실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기준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에는요, 가장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 결국은 가족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에 실패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안전한 분위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내담자가 상담을 하면서 이 상담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안전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상담에서 말했던 내용이 비밀이 보장이 된다는 것, 이런 확신이 있어야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의 어떤 취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드러내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들이 있어야 이 상담이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솔직하게 느낌이나 의견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정작 당사자가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융단 폭격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회의 시간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 한마디 솔직하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위기감이 더 드는 겁니다. 회복은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사실을 확인하고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참혹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라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드러낼 수가 없고 가족은 또 가족대로 그 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상태거든요. 거기서 출발하게 되니까 이 회복이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가족 회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의와 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에는요,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당사자와 소통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명료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게 당사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듣고 싶은 건지, 어떤 정보나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지시를 하고 싶은 건지,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당사자에게 공감을 받고 싶은 건지, 자기가 이 소통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방식 중에 회의는 회의만의 독특한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능과 목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의견 교환을 통해서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요, 혹 가족들이 가족회의라는 명목으로 모였다면요, 그 시간은 특정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서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욕구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회의 진행도 어렵고 결론도 나지가 않습니다. 느낌을 듣고 싶은 그런 욕구는요, 다른 별도의 시간에 다른 목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세요. 뭔가 또 확인하고 싶거나 정보를 알고 싶다면 그런 목적으로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회의를 하기로 했다면 그 회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 그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의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회의 도중에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예상치 못한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불편한 태도나 감정을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감정이 상하고 격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가 파행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걸 포착하셔서 이 감정과 이 불편함은 다루는 시간을 별도로 이 회의 이외의 시간에 다른 시간을 잡아서 다루는 것이 좋고요. 이 회의 때는 원래 다루기로 했던 그 사안, 그 의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회의를 구조화하는 것인데요. 구조화한다는 것이 조금 낯선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회의의 규정이나 규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데, 예를 들면 회의 시간 같은 것들, 의사결정이 될 때까지 무한정 하시면 안 되고요.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루어야 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로 회의 진행도 중요합니다. 누가 진행할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합리적으로 상황을 이끌 수 있는 분, 시시각각 의견들이 교환될 때 이 상황을 조율하고 잘 개입하면서 이 회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 하시면 좋겠죠. 또 의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의는요, 준비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막 아무 의견이나 생각나는 의견이나 이렇게 말하면 회의가 지지부진해집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룰 사안이나 주제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회의하기 전에 미리 참여자들에게 공지가 돼야 되겠죠. 너무 폭넓은 주제보다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한 번의 회의에서 너무 많은 의제를 다루기보다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결정하기 쉬운 것부터 다루고 어려운 건 그 뒤에 다루는 것이 낫겠죠. 또 회의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의사결정 절차를 미리 정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진행자가 의제를 얘기하고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그 의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그리고 반론을 제기할 그런 시간들을 서로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은 어떤 사안에 대해 전원 합의로 이것을 결정할 거다. 전원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다. 혹은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기록과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의사결정된 것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단톡방 같은 것에 최종 결정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뭔가 결정했는데 각자 이해한 바가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요. 명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누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이 결정이 실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된다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게 현실에 적용이 안 된다면 회의 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다음 회의 때 이를 반영해야 돼요. 단지 뭐가 의사결정대로 안 됐으니까 어떤 이것을 하기로 했던 당사자만 비난하는 형태로 회의가 흘러가면 좋지 않습니다. 또 효과적인 회의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은요, 회의 때 소통하는 방식이 건설적이어야 됩니다. 일종의 발언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 번에 한 사람씩 이야기한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할 때는 절대 중간에 껴들지 않는다. 또 한 사람의 발언은 2분 혹은 3분을 넘지 않게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말하면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사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말한다. 그리고 말할 때 사실과 감정과 욕구를 구분해서 표현한다. 당위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라고 말한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타인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등등의 발언 규칙이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요, 사회자는 이런 규칙을 냉철하게 잘 적용해서 회의의 목적이 갈등이나 비방전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특히 가족들이 회의를 하시면서 이중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가 뭔가를 골랐습니다. 근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고른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 중에 그거 골랐구나. 그런데 그게 왜 마음에 들었을까? 엄마가 보기엔, 아빠가 보기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거 있잖아. 이게 이런 게 좋고 또 저런 게 좋거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부모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중 메시지라고 합니다. 표현된 말과 실제 의도가 불일치하는 경우거든요. 원하는 대로 고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회의 때도 이럴 수 있어요. 당사자에게 솔직하게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고는요, 그걸 지금 의견이라고 말하냐?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등의 표현을 하면서 의견을 말한 당사자를 머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회의 참석자는 회의에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가족이 확고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반드시 이것만은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차라리 당사자한테 의견을 말해봐 라고 하기보다는요, 이번에는 너 의견 말하지 말고 내가 권한을 가지고 이걸 관철시키고 싶다, 따라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러면서 아예 그렇게 요구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라면
아무리 수용하기 어려운 의견일지라도 우선 그 의견 표현에 대해서 존중을 표현하고요. 그래, 의견을 말해줘서 고맙다. 그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회의에서 미리 정한 의사결정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견 수용 여부를 그런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도박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가족 회의가 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몹시 심란하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회사도 아니고 국회도 아닌데 가족 회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회의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움직이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역시 회의입니다. 타인과 함께 살다 보면요, 우리는 의견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합의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회의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면요,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회의를 효과적으로 잘하면 가족 간의 소속감이나 유대감도 증대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가족의 공통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하면 그것으로 인한 아주 긍정적인 감정, 또 효능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중독이라는 문제는 인생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가정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자기 인생의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되죠.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도 함께 어떤 문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가족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또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곁에 있는 가족들도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족 회의하는 것도 어렵고 난해하죠. 차라리 회의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하시겠다면요, 공부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이런 회의에 숙련될 수 있도록 훈련도 하시면서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나 가족이나 모두 함께 회복하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돼서 이 놓여있는 문제, 이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성숙해가고 발전해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